용도 지역과 관련된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용도 지역, 용도지구 정의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은 용도지구 지정 목적, 용도지구 지정 목적을 알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먼저 1번 근린 쪽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지겠다 정것이 뭐냐 그러면 근린 상업적. 거기서 근린했다 동합치고 근린이 보면 근린 상업적밖에 없다 이렇게. 두 번째 환경을 제한하는 공업 배치 그때 포인트 잡고 그런 지역에 따른 것이 무슨 공업지이냐 일반 공업지이다. 그 다음에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것이 뭐냐 그러면은 중층주택 거기다가 포인트 잡고 그러면 제2종 일반 주거지다. 그쵸? 그래서 제2종 전용 주거지 틀렸죠. 제2종 전용 주거지 아니라 뭐라고요? 제2종 일반 주거죠. 그 지정 목적을 여러분께서는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우리 요약집 27페이지하고 28쪽이 있는데요. 그것들 좀 잘 체크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러면 3번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까? 공동주택 중심.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생각나요? 그러면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른 것이 뭡니까? 제1종 그렇죠. 제1종 전용 주거죠. 이걸 잘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증것이 뭔가요? 저층주택 중심.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3종. 그 다음에 주거기능을 유일하되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증것이 준주거지다. 우리 요약지 27페이지 있으니까 27페이지를 통해서 꼭 복습할 때는 체크해서 시험장에서 도 생각나도록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이것도 잘 비교하세요. 4번, 5번 묶어서 비교. 특정 용도 제한주구, 복합 용도주구. 4보면 특정 용도 제한주구는 저기 밑에 오염물질 배출설 그리고 청소년 위해 시설 이런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그때 체크해.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증것이 특정 용도 제한주구 제한. 그런데 5번 이번에 생겼습니다만은 이 복합 용도주구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게 체크해. 그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완화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뭐냐 그러면 복합 용도주구입니다. 복합 용도주구에서요. 여기다 줄 거 봐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 거기다 줄 것이고 밑줄친 내용 중 여기다 동그라미입니다. 복합 동그라미치고 용 동그라미치고 도 동그라미쳐. 그래서 마지막에 지구 동그라미치고. 그래서 이건 복합 용도지구 지정 목적 맞네 이렇게 잡아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복합 용도지구다. 복합 용도지구는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하게 제한한다. 완화하게 제한한다. 완화. 특정 시설 그 지구 들어와서 건축해도 된다. 이렇게 완화하게 해서 제한합니다. 이 복합 용도지구는 바로 아무 데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데다만 정하게 돼 있죠. 세 가지 용도지구 정하는데 그 밑에다 써볼래요? 어디다 정할까요?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적 세 가지. 알겠죠? 어디다 정한다고요? 우리 요약집은 바로 그 내용이 30 몇 페이지냐? 37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래, 자
복합 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은 좀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 암기를 해야 돼요.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과적. 몇 페이지 있다고요? 38페이지도 있어요. 그리고 달달들 해야 돼. 나올 때마다 보시고. 그래야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맞고요. 넘어가셔도 되겠고, 요 문제집 넘어가서 보시면은 4번 보겠습니다. 4번. 35페이지 문제 4번 보면, 자, 4번 국토계획법령상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세분 바르게 연결된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일반 주거지는 몇 종까지 쪼개진가? 1, 2, 3종가 맞죠? 그리고 4번 먼저 볼까? 4번 전용 주거지역은 3종 있어 없어요? 없죠. 1종, 2종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은 제3종 전용 주거지였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볼까요? 5번은 바로 상업지역은 몇 가지 있나요? 약자로 중일 유군. 그래서 틀렸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이 있으니까 틀렸죠. 전용 상업지역 없어요. 그리고 준상업지역도 없죠. 아무튼 틀렸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여러분이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뭘 했다 넣도록 노력하시냐.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지 바로 25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25페이지는 표를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25페이지는 표를 암기해야 그 문제가 나오면 빨리빨리 답을 추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야 거기 문제 4 보면 5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3번 볼까? 취락주는 몇 가지로 세분된가요? 두 가지. 약주 뭐라고 그래요? 취자지. 그래서 뭐가 들어가서 틀렸냐? 주거 취락주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암기하고 있나요? 개, 주산, 간복도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틀렸죠? 상업 개발증이 없어요. 공업 개발증이 없어. 그래서 단일 개발증도 없고, 아무튼 5개를 암기해야 돼. 주거, 산업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개발지구. 그걸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계주산, 간복터, 계주산, 간복터. 그래서 우리 요약집 25페이지 보십시오. 25페이지 보면은 거기 바로 용도주고 세분된 거 경관주는 약주로 뭐라고 암기해요? 경자 시트. 보고 계셔요? 경관지는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죠. 특화 경관지도 조례로 세분 가능합니다. 고도는 절대 세분할 수 없다 중요하고, 방화지구도 세분 안 된다.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다. 방자시, 방자시. 보호주는 세 가지가 있다. 보역, 중생. 중요시설을 보호주는 조례로 세분 가능하다. 취락지는 취자집, 취자집. 7번 개발지는 개, 주산, 간복터. 특정 용도 제한주는 조례로 세분 가능하다. 복합 용도지구 세분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되죠. 5번도 그에 근거해서 출제되어 있죠. 5번도 똑같아. 25페이지 참조. 문제 5번 국토협상 용도지구 세분 바르게 연결된 게 되어 있죠. 1번 암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시, 방자시. 그래서 수변 없어. 수변 없고 방자시 자연하고 시가지. 2번 어떻게 암기라고요? 보역, 중세. 맞네요. 5번, 3번 고도는 세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경관철 어떻게 암기한가요? 경자 시트, 경자 시트. 그래서 안 맞죠? 그래, 경자, 자연, 시가지, 특화. 틀렸고, 5번은 중일, 공업적은 세 가지 있죠. 전용, 일반, 준. 이거 뭐 기본인데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잘 풀어 주십시오. 넘어가셔서 6번 6-1번 다 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37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37페이지 7번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기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용도적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죠. 이것도 우리 요약집에 몇 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냐? 26페이지 있죠. 26페이지. 중복 지정 문제 잘 나오니까 자 한번 볼까요? 용도 지역하고 자 이 토지에 지금 용도 지역이 지정됐는데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용도 지역을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죠? 그래 지역과 지역은 엮여서 중복지정할 수 없다 그랬거든. 근데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땅 위에다가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같은 말로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이성과 이성 간에는 중복지정할 수 있어요. 용도 지구 위에 용도 구역은 중복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것도 이성과 이성이니까 중복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도 중복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러면 용도 지구 이 땅에 뭐뭐뭐 용도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또 다른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왜? 동성이지만 엮었다 말 없으니까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잘 엮어서 좀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7번 봅시다. 1번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2번 용도구역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용도구역 아까 했죠? 아까 몇 페이지에 썼냐? 27페이지인가요? 아까 했잖아요. 27페이지에서 25페이지에서 25페이지에서 용도 구역은 몇 개밖에 안 돼요. 5개. 근데 명칭을 정확히 하셔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2번. 틀렸죠. 개발 밀도가 아니죠. 시가와 지정구 맞죠. 수산점 보격 맞죠. 지구 단위 기관 아니죠. 기반시설 부담도 아니죠. 그리고 아까 개시수 도입 해서 암기라고 그랬어요. 자 3번 이 용도 지역에는 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용도 지역에 용도주는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고 그래서 3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취락주는 정속되어 지정됩니다. 6곳에만 정속되어 지정되죠. 녹관, 농, 자, 개도.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할 수 없어.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개발 제한.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들어서 틀렸어요. 개발 제한구역. 취락주는 6곳에 때만 지정할 수 있다고 꼭 아셔야 돼요. 약주로 녹관농자 기도 뭐라고요? 녹관농자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취락주하고 집단취락주가 두 가지 있는데 자연취락주는 어디다 마찬가지냐? 4가지. 녹관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때 정할 수 있고 집단취락주는 개발 정비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맞네요.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그 7번은 몇 페이지를 잘 정리하라고 그랬나요? 26페이지하고 25페이지 26페이지 이런 데를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38페이지 9번 보겠는데 9번 이 국토개법상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오죠. 그래 이 내용은 우리 요약지 몇 페이지를 정리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느냐. 바로 8페이지하고 29페이지 28, 29 여기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것을 꼭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28, 29. 자, 이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게 나오면은 약자로 항도공, 어도공, 고길도선, 택지, 지원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으면 멀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래서 1번은 왜 틀렸는가? 1번은 농공단지가 아니라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 세 가지.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약자로 국일도산. 보고 계셔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농공단지다라고 称고시된 적은 도시로 결정고시 간주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왜 틀렸는가? 바로 어항구로서 도시에 인접해 있는 공유수면 아니 그거요. 농림지역이 틀렸죠. 도시이 나와 있는데 바로 어항으로서 도시이 나와 있는데 농림이 틀렸죠. 어도공 그래서 틀렸고 3번 이 3번은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냐면은 자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인데
페이지를 하나 써놓고 복습할 때 아울러 보셔야 됩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그래, 이 104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이건 기출문제인데 이 출제원이 거기서 하나 끌어가지고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지역이 있고 용도지역상 그리고 도시적 외허 지역이 있는데 예컨대 이 땅이 지금 계획관리를 합시다. 계획관리인데 여기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발사박에서 여기다가 도시발구이다라고 딱 오늘 지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딱 지정하시면 그 장소는 자동적으로 이제 계획관리가 아니고 국토협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죠. 근데 모두 다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 거 아니고 여기 봐봐요. 도시적 여허지역에 이게 취락주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 취락주로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하시면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지정하시면 이 장소 계획관리라면 그냥 계획관리 그대로지 바로 도시역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도시적 여허지역의 취락지로 지정된 곳에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지정하시면 그 구역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9번의 내용을 문제 풀어보죠. 9번 보면 취락지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발구로 지정고시된 적은 도시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은 항망으로서 무슨 지역에 연접했을 때 그 공유수는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가? 도시죠. 그래서 계획관리가 틀렸고 5번 택지발지로 지정고시된 적은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죠. 맞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 됐네요. 그래, 그러면 됐다 생각하고 설명을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래, 이걸 기억할 때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 전원 다만 농공단위는 절대 아니다. 수송면도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용도적 지정 특례다. 틀린 거. 원래 용도적 이런 도시적이니 관리적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네 땅에다 지정하고 병행할 때는 그것을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주로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다른 법에 따라 일정한 개발 목적을 가지고 지정 고시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은 이 국토협상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가 되고 또 일정한 경우는 바로 다른 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를 지정고시했는데 보존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땅이 있다면 이 법에 따른 농림지로 결정고시가 간주되고 또 일정한 경우는 농림적 자연 보존으로 결정고시가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국일도산으로 지정 고시된 적은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맞죠? 찾나요? 세 가지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적은 이번에 따른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되고 2번은 어도공은 도시적 결정고시 맞고 3번 항도공 도시적 결정고시 맞고 아까 했죠. 4번은 암기할 때 어떻게 한가요? 관리지할 때 관, 보전산지할 때 보, 농림지할 때 농, 자연 보전할 때 자, 그때 동그라미처럼 했죠. 그래서 간보, 농자, 결정고시 간주된다. 여기 지금 관리적인데 이 관리적에다가 오늘 농지 정리해가지고 여기 농지법상 여기다가 농림지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 농림지역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다라고 시도사가 지정고시하게 되면 이 농업진흥지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 땅은 이제 관리지역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농림적으로 결정 고시 된 걸로 간주해서 농림지역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바로 반드시 관리지역에 써야 되니까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 농림지로 결정고시 간주된다. 그래서 관농노 결정고시 간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에 산이 있다. 산에다 산림이 산에다 오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다라고 딱 지정고시했다. 이렇게 지정고시하게 되는 자가 산림청장인데 그때 고시를 하면서 구분해요. 구분. 산림청장이. 농림적으로 하고 싶으면 농림적이다라고 자연환경 본질이다라고 싶으면 자연환경 본질이다라고. 그래서 그 고시에서 구분함에 따라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본질로 결정고시가 간주된다. 이걸 암기할 때 관리지역 할 때 관, 보전사 할 때 보, 농림지역 할 때 농, 자연환경 할 때 자연환경 보전 할 때 자. 그래서 감보, 농자, 결정고시 한조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4번을 보면 간보, 농자, 결정고시 한조 맞고 5번은 맞아야 틀려요. 들렸죠? 왜 틀렸을까? 반드시 무엇에 나와야 돼요? 관리지역. 그래서 관리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틀렸죠. 농지법을 농자했다가 관리지역에서 그래야 되죠.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 된 적은 농림지로 결정고시로 본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잘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을 보기 앞서서 11번을 한번 볼까요? 11번. 국토협상 이것도 우리 요약지 바로 29쪽에 있는 건데요. 29쪽에 있는데 국토개법상 공유수면허 매립지의 용도적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용도이라는 것은 도관농자 큰 용도를 말한다. 1번 맞고 2번 매립 목적이 그 매립 목적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과 유탁 용도적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말 중에요. 같은 경우에는 다 매립했고 나서 그 땅에 대하여 준공인을 받으면 되는데 준공인만 들으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이와 이웃에 있는 용도를 지정하고 간주되죠. 그래서 2번 틀렸죠. 2번은 우리 요약지 29쪽 봐봐요. 29쪽 보면 바로 제일 위에 첫머리 나와 있죠.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권과 이웃하고 용도적 내용과 같은 경우 해가지고 별표 기억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권과 이웃하고 용도적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증공은 준공인가부터 이와 이웃하고 용도를 지정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별도로 고시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건너뛰어서 매립 목적이 바로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용도적 내용과 다른 경우 매립구역 둘 이상 용도적이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관리국 결정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특례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만 틀렸고 3, 4, 5는 맞아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13번 보겠는데 이 13번은 용도적별 행위제한 특별규정 적용하는 경우 중 연결 어른글이 되어 있죠. 이거 여러분이 농림지역에 있는 땅 중 보전산지를 중개해 주려고 한다. 그런데 이 땅에다 무엇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법을 보고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되는가? 무슨 법을 적용받을까? 산지관리법. 그래서 법의 이름이 틀렸어요. 그 내용은 32페이지 있죠. 13번은 32페이지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미 다 했죠 우리가. 32페이지 32페이지 그래 32페이지 우리가 이미 다 했잖아요. 파놨잖아요. 그래서 그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맞춰요. 자 그거 보면 한번 요약지 봐봐요. 요약지 이럴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농공단지에 있는 땅을 만났다. 이렇게 농공단지에 있는 땅을 만났다. 중개를 해주려고 한다. 근데 이 땅을 매수하려는 중개인이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 뭘 건축하고 뭘 건축해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슨 법을 검토해서 설명하면 되냐? 거기 나와있죠. 이 안에서의 행위자는 산업, 입지 및 결함 법률. 이 법의 이름을 꼭 암기해야 돼요. 산업, 입지 및 결함 법률. 보고 계셔요? 그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농림적 안에 있는 거, 여기가 농림적 땅인데 그 안에 이렇게 보전산재 땅이 있다든가 농업진흥적 땅이 있다든가 초지인 땅을 만났다. 그때 이 안에서 행위자는 뭘 적용하는가, 무슨 법인가? 농림적 중 농업진흥적 무슨 법? 농지법이. 농림적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적 초지는 초지법. 이렇게 또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적.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다. 자연환경 보전적 여기가 상수원 보기다. 그러면 무슨 법? 수도법이. 하수법하고 뭐 상수법하면 틀려요. 수도법.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중 공원구역 있다. 그러면 무슨 법? 공원구역 있으면 바로 자연공원법 받으시고. 자연환경 보전적 중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이건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물에서도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자연 보전적 중 바로 해양 보호가 있다 그러면 해양 생태 보존 및 관련 법률. 수산량 보호 있으면 수산량 관리법. 이렇게 좀 체크해서 짝히 할 것도 없잖아요. 자, 13번 풀어볼까요? 몇 번이 옳은 것인가? 1번은 왜 틀린지 알겠죠? 산지관리법인데 틀렸죠.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상수법이라 수도법이라고 그랬죠. 3번은 왜 맞았죠? 문화재보호법. 4번은 왜 틀렸을까? 도시공원 녹지된 법률 아니라고 했죠. 무슨 법? 자연공원법. 5번은 왜 틀렸을까?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련 법률 있죠. 틀렸죠. 법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 알겠죠?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서 보면 14번이 나오죠. 14번. 국토개법상 용도 지역에서 행위자 아니다. 그 특례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과 2번과 3번을 묶어서 1번, 2번, 3번은 우리 요약지 바로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냐. 바로 33페이지 있으니까 3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33페이지. 그리고 4번과 5번은 32페이지. 32페이지. 자, 그러나 여기서 잘 정리하면 볼 것도 없어요. 자, 먼저 14번 꼭 시험에 나오는데 용도적 안에서 행위자한 특례다. 설명한 것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도시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접도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 이렇게 도로법상 접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있다 그러면 도로가 주변에다가 이렇게 지정한 것이 접도구역에. 그래, 도로가 옆에다 지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 땅에다가 건물 짓고 하다가 보면은 도로 개발하면서 도로 지반을 건들 수가 있어요. 도로 언덕벽 지반을. 그러면 도로가 잘못하면 붕괴되죠. 붕괴. 사고 터지죠. 차가 오고 하면서. 그래서 도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법에 의하면 바로 이 도로 경계선 기준에서 일반 도로는 5m까지만, 고속도로는 20m까지 후퇴해서 딱 접도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도로 지정해버리면 건축물 건축, 공사 설치, 형태변경 못해요. 이렇게 규정을 써요. 이런 접도 구역에 관한 규정은 이 도로가 도시적이 있고 뭐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 보존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지정하지 못하냐? 도시적. 알겠죠? 도시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적은 개발 용도지로서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땅에서는 여기가 도시이다 그러면 도시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도시에 있는 돌의 땅은 바로 주변의 땅을 지정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비도시에서만 적용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래 1번 맞고 2번. 이 도시에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다만 녹적을 제해야 된다. 도시역 중 녹적을 제하면 어디를 말할까? 이게 도시역이 있다 보면 도시역은 바로 이게 도시계라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이 있죠. 그래 도시역 중에서 녹적을 제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이에요. 여기만 남았죠. 그래 도시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에 있는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할 때 여러분이 여기 있는 농지 취득해서 등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받아서 내야 돼요. 낼 필요 없어요. 예? 낼 필요 없죠.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디에서는 적용한다. 녹지에서는 적용하니까 녹지에 있는 것, 비도시에 있는 것 당연히 적용하고요. 그래서 비도시업과 녹지에 있는 것은 적용함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그런데 이 녹지에 있는 농지로서 어떤 사업을 위하여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는가? 도시, 군객, 시설사업. 녹지에 농지가 있는데 그 농지가 지금 도로 설치부로 편입됐어. 그래서 그걸 도시, 군객, 시설사업자, 사업시행자가 바로 그 농지를 취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4번, 5번 잘 받으셔야 돼요. 4번 약조로 도간 농지 이렇게 하죠. 도간 농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이걸 약조로 미지정지라고 하잖아요. 미지정지에서는 그 용도 지역이 지정될 때까지는 바로 건축물 건축 공유로 설정 일체 금지된다. 틀리죠? 일체 금지된 것이 아니라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일체 금지 그 말 지워버리고 허용된다. 허용된다 그랬대요. 허용된다. 일체 금지된다 지우고 허용된다. 허용되는데 무슨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이 허용될까요? 알죠?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도시역도 아니고 관리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써놓으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건 모른다는 건 좀 이상한데 다 아시죠? 그래 중요하고 그래 도간 농지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지향,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그 내용이 몇 페이지 있다고 우리 요약제? 32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가정합시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적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어지는 땅이 있고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땅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지역을 미정지라는데 여기에 있는 땅에서는 농도 지역 이런 도간 농지로 용도가 정해질 때까지는 아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고 있다 이거죠. 무슨 지역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건축하면 되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정해들은 그 건축물 초등학교라든가 농어가 단독택은 건축할 수 있어요. 이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할 수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허용되는 것을 그때 이 건폐율과 용적률 역시 무슨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하면 되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 이걸 정해서 건축에서 이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도시역이고 관리지역의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죠. 여기에 이 도시역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으로 세분이 되어 있는 땅도 있는 반면 아직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미세분지역이 있다고 했어요. 세분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이 지역에서는 바로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되는가? 보전 녹지지역이 도시역 중에서도 가장 보전성이고 규제가 센 지역이 보전 녹지역이 있죠. 그래서 보전 녹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그거 써졌죠. 그 다음에 이 관리적 관리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과로 세분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아직 세부 용도로 정해지 않는 땅도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지역을 미세분화인데 미세분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 제한 규정, 용적률 건폐 규정을 정할 때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가? 보전 관리적. 이거 거기에 잘 받으십시오. 맞습니다. 5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넘어가서 15번 보죠. 15번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 이렇게 돼 있죠. 아파트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아파트 뜻은 아셔야 돼요. 아파트가 뭐예요? 뜻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죠. 이런 주택인 아파트를 건축해 나가게 될 때는 바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에 거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죠.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넣지 않아요. 한 필요 없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 여기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 여기 봐봐요. 관리적, 보전, 생산, 계획까지는 건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는 4층에 밖에 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없고 농림 촬영 보전 여기 없어요. 녹적도 안 되고요. 도시역중. 그리고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의 땅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찾을 수 있는데 주거적 중 일종은 절대 안 돼요. 일종 전용 주거적, 일종 일반 주거적 안 되고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준주거 된다. 상업적은 중일 육은 중 유통만 안 되고 나머지 된다. 공업적은 준공업적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내용 15번에 답은 4번. 그리고 우리 요약집과 아까 몇 페이지를 보시라고 했냐요? 30페이지 좀 보시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몇 가지 또 체크합시다.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은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은 절대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가?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 두 가지는 꼭 머리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위락스를 질 수 없는 땅, 꼭 건축할 수 있는 땅 그거 위락스는 어디만 되는가? 상업지역만 된다고 아시고 그 다음 밑에 바로 묘지관리설은 어디다만 건축할 수 있냐? 묘지관리설은 녹지관리, 농림차량 보전지역 그 정도 잘 받으십시오. 넘어오세요. 이제 그 정도는 보시고 시험 공부로서 44페이지 16번 44페이지 16번 이 건폐율과 용률로 최대한들은 꼭 함수에 나온다 했어요. 우리 요약집 바로 34페이지 표를 암기해야 의미가 있다 했죠. 34페이지 그 표를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아직까지 넣지 않았다면 넣도록 노력하시면 되죠. 암기했나요 이거? 암기하지 않는 분만 손들 보세요. 돼요. 그러다 궁금해 죽겠어요. 오, 100% 다 암기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와, 그러면 거짓말 치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오, 한 명 당기시네요. 대단하시다. 그러면 표 안 써도 되겠네요. 암기법 알죠? 그럼 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이 표는 꼭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용도적 그 표를 먼저 머리에다 새기고 딱딱 갖다 숫자만 접목시키라고 그랬죠? 암기할 때. 그래, 용도 적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무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국토계획법령, 건축법령이 아니다. 그래, 우리 국토의 계획 및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거죠. 이때 국토계획법률에 하면 국토를 크게 네 가지 용도하고 구적으로 편제 놓고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는 도, 관, 농, 차 이렇게. 그리고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전용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역. 녹지역 세 가지로 보세개. 그리고 이 농림지역과 자연포용 세분 다 안 된다. 세분 안 된다. 이것도 아셔야 돼. 그래 이때 이걸 이제 구적이라는데 구적의 건폐율과 용적 최대한도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죠. 먼저 건폐율 최대한도 보면 주상공 해서 한번 쉬어요. 7, 9, 7, 2 뒤에는 퍼센트 이하 똑같아. 0%. 똑같아. 7, 9, 7. 그리고 밑에 비도시라고 하죠. 보생동자는 다 2인 듯 하지만 20, 20이 뭔만 다른가? 개만 다르다. 개만 통째로 암기해야 돼요. 건폐율과 용적. 개 400 해서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은 100% 이하다. 이렇게 개 400, 개 400 암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도시인데 보생 농자는 20, 80, 20, 80, 20, 80 이렇게 암기하고 이제 도시역만 좀 신경 써서 암기하면 되겠죠. 도시역은 용적률을 보면 주상공록에서 5, 15, 4, 1 뒤에는 00% 이하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역에 있는 땅을 이렇게 다시 대통령령 시행령을 통해서 세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분된 지역별 건폐율 용적 최대한도를 직접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세분된 거 명시를 보면은 바로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지역이 있다. 그리고 총 1, 6, 군이 있다. 그 다음에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이 있다. 보전, 생산, 자연 녹지역이 있다. 보생. 왜 건폐를 보면은 전용 1, 2종은 다 50, 50. 일반 1, 2종은 얼마인가요? 얼마요? 여기 얼마? 예? 60, 60. 또 3종은 50, 오 좋아요. 준 주거지역은 그래요. 5호, 66, 57이. 그다음에 중 1, 6호는 어떻게 암기합니까? 9, 8, 8, 7. 9887, 9887. 전일준 공업지역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전일준 공업지역 어떻게 돼요? 7, 7, 7. 보생자 녹지역은요. 2, 2, 2. 이렇게 이 수치를 암기하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용적률 최대한도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인가요? 1종이니까 100% 이하다. 여기다 플러스 얼마 하면 되냐? 50이. 그러면 150. 그 다음에 250. 3종 얼마요? 300% 이하다. 근데 준 주거지역은 껑충 띄어서 500이다.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이 규칙을 적용해서 300으로 끝났네요. 54 아까. 그래 여기도 그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어요. 전용 공업적은 300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50 하면 되는데 350, 400. 그 다음에 이 공업적도 이렇게 규칙을 적용해서 끝내고요. 또 상업적도 규칙을 적용해서 끝낼 수가 있죠. 중심 상업적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1500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마이너스 200% 하면 1300, 1100, 900%가 된다. 이렇게. 수치. 그 다음에 이 생자만 빽빽이고 여기는 보존 녹지는 80이하다. 이 수치를 암기해야 돼요. 이 표의 각에서 16번을 풀어나가고 17번도 그렇고 18번도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이거 풀어봐야 의미 없고 여러분 이제 응용능을 기록해서 그 기출문제를 그따 넣는 건데 표를 암기해야 돼. 19번도 마찬가지고 20번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이 표를 암기하고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 표를 암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28번 하나 볼까요? 28번 보면 국토개법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는 자기 땅을 공업무지 도로부로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상당히 바로 요 공적으로 좋은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까지 대지면적 제공비율에 따라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자기 땅 일부를 도로부지 공업으로 내놔야 인센티브 제공차 용률을 풀어줄 수 있냐? 땅값이 좀 비싼데 내놓은 사람들. 땅값이 헐값으로 형성되는데 저게
있는 땅은 네 이거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요. 정부에 있는 토지 중 땅값이 비싼 지가 어디냐? 상업적이 상업적. 상업적에 있는 땅을 일부러 내놓으면 바로 내놓은 면적에 비례해서 용적률 200% 범위에서 완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땅 내놓고 나도 좀 용적률 완화 받고 싶으면 이거 안 돼요. 땅값도 싼데 이런데 내놔봐야 의미도 없어. 어디에 있는 거 내놔야 되냐? 상업적. 그리고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정비구역이 있거든. 그 정비구역 중에서도 바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놓은 자들도 완화해 줘요. 근데 없는 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에서는 바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번은 답이 몇 번이냐? 5번이죠. 5번. 자, 그래 1번, 2번, 3번, 4번은 완화받을 수 있다. 넘어가시고 잠시 쉬었다가 48페이지 용도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